건강과 웰빙, 체중과 체중 감량에 관해 의사들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한나 야샤로프, USA 투데이, 2025년 3월 30일 오전 5시. 체중은 항상 시급한 주제이지만 GLP-1과 다른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논의가 이 주제를 더욱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는 의사가 환자의 저체중,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여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BMI 계산은 체지방, 근육량, 골밀도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제로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근육이 지방보다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체중만으로는 체내 지방량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미국 가정의학회 회장인 제니퍼 브럴 박사는 말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는 사회적 낙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접근 방식보다 체중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모든 환자의 치료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위험을 해결하려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세심하고 맞춤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체중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항과 그것이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장 빠른 체중 감량 방법, 다이어트, 약,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할 대화. 과체중은 어떤 수준으로 간주되나요? BMI는 사람의 체중과 키를 사용하여 계산되며 체지방 비율을 추정하여 사람의 체중이 건강한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BMI가 낮으면 체지방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고 BMI가 높으면 체지방이 너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라고 브룰 박사는 말하지만 모든 사람의 체형은 다르고 BMI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BMI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체중, BMI가 18.5 미만. 건강한 체중, 18.5에서 25 미만. 과체중, 25에서 30 미만. 비만, 30 이상. 1등급 비만, 30에서 35 미만. 2등급 비만, 35에서 40 미만. 3등급 비만, 40 이상. 체중 감량 방법. 건강 전문가들은 빠르게 많은 양의 체중을 감량하려는 전략은 부정확하거나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마법의 음식이나 음료는 없습니다. 영양사 캐롤라인 토머스는 이전에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루한 기본 원칙들도 체중 감량에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식단과 운동은 체중 감량을 위해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토머스는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 걷기,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으로 늘리세요. 식단,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고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고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섭취하고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음식을 추적하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일일 칼로리 추적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섭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토머스는 이러한 추적이 식습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높이고 체중 감량을 위해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래비스 켈스, 제이크 질레날, 그리고 왜 BMI가 문제인가? 패널들은 BMI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켄 올터커, USA 투데이, 2025년 1월 14일. 배우 제이크 질레날은 영화 로드하우스 촬영 당시 과체중이었나요?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타이트 앤드 트래비스 켈스는 거의 비만으로 간주되어야 할까요? 현재의 과체중과 비만의 정의, 즉 키와 몸무게의 비율에 따르면 두 남성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체질량 지수, BMI라고 불리는 이 측정법은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지 여부를 알려주지 못한다고 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위원회가 화요일에 더 랜싯 다이어비터스 앤 엔도크린 알러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했습니다. 비만 진단에는 허리둘레와 BMI와 같은 신체 치수 측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체지방 측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비만 전문가들은 USA 투데이의 체중 감량 약물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뚱뚱하고 건강해요? 랜싯 위원회는 모든 초과 체중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비만을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CDC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미국 성인의 약 42%가 비만이었습니다. 캣이나 질레날처럼 운동선수나 체력이 매우 좋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육이 지방보다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BMI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로드하우스 촬영 당시 키 183cm, 몸무게 86kg, 체지방률 5%,
이었던 질레날은 과체중 기준에는 간신히 도달했지만 건강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키 183cm, 몸무게 110kg인 캐시의 BMI는 29.6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BMI 계산기에 따르면 비만으로 분류되는 BMI 기준인 3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BMI가 29인 여자 럭비 선수 일로나 마허는 피플 컴의 초등학교 때부터 과체중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측정 기준은 운동선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렌싯 위원회는 임상적 비만, 이 장기에 손상을 입히거나 목욕,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만성질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체중 감량 약물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임상 전 비만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범주에는 체질량 지수, BMI가 높고 체지방이 과도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제2형 당뇨병, 심장질환, 일부 유형의 암과 같은 비만 관련 질병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BMI만을 비만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신체 전반에 걸친 지방 분포를 측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앤슈츠 캠퍼스의 로버트 에켈 교수이자 위원회에 참여한 50명 이상의 의학 전문가 중 한 명은 허리 나간, 심장 주변에 과도한 지방을 지닌 사람들이 팔이나 다리에 과도한 지방을 지닌 사람들보다 건강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의로 인해 약물 보장 범위가 바뀔까요? 위원회의 권고는 의사와 소비자들이 비만, 제2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까지 치료하기 위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이라는 인기 있는 체중 감량 약물에 몰리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은 부작용이 있고 소비자, 건강보험사, 정부보험사, 그리고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체중 감량 약물은 효과적이지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의료 결정권자들은 이 약물을 누가 투여받아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노스웨스턴 파인버그 의대의 소아 비만 연구자이자 교수인 저스틴 라이더는 말했습니다. 누가 비만 치료제를 투여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를 구분하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라고 라이더 박사는 말했습니다. 누가 비만인지, 누구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라이더는 위원회 보고서가 의사와 환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사가 체중 감량 약물이나 기타 치료법을 보장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환자에게 노보 노디스크의 체중 감량제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27 이상인 환자는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위고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강보험사가 체중 감량 약물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환자에게 최소 BMI 임계값과 더불어 허리 둘레나 체지방률과 같은 2차 측정 항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18가지 요인이 비만 진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곤란, 고혈압, 무릎이나 엉덩이 통증, 과도한 체지방으로 인한 운동 범위 감소, 심부전 또는 기타 장기 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비만 아동 및 청소년은 뼈 정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넘어지는 일이 더 잦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만을 더 정확하게 정의하여 체중 감량 약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지만 라이더는 이것이 충분히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만 전문가들은 이 권장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만의학협회 전 회장인 앤젤라 피치 박사는 비만을 치료하는 의사와 의료단체는 오랫동안 BMI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섬세한 접근 방식을 옹호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턴과 댈러스 지역의 비만 및 1차 진료기관인 노널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의료 책임자인 피치는 비만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만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치는 비만 치료제의 높은 비용과 제한된 보장 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체 치료법이나 다른 옵션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어요. 비만 옹호론자들은 새로운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전국 지방 수용 증진 협회의 대표이사인 티그레스 오스본은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상 전 비만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것은 여전히 모든 비만인을 질병 전 단계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오스본은 말했다. 그녀의 조직은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보다는 각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옹호합니다. 오스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질병으로 여기도록 설득함으로써 비만에 대한 낙인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빠른 체중 감량 방법, 다이어트, 약,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할 대화. 델라니 노타프트, USA 투데이, 2024년 1월 3일.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감정이죠. 결혼식이나 해변 휴가가 다가오면
최고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 체중을 좀 줄이고 싶을 수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삶이 벅차고 시간이 부족할 때 최대한 빨리 체중을 감량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간 동안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동의합니다. 급격한 칼로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다이어트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과 같은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어트로 인한 체중 감소는 대개 지방이 아닌 근육과 수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권장되는 체중 감량 방법이 있으며 꾸준히 노력하면 적당한 시간 안에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략적인 답은 칼로리 적자 상태라는 것입니다. 칼로리 적자는 신체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필요한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칼로리 적자는 개인의 체중, 키, 활동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하면 칼로리 섭취량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수준에 따라 영양 요구 사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있는 MDE 애슬레틱스의 오너이자 수석 트레이너인 마르코스 에스키벨, CSCS,은 고객들이 적정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된 몇 가지 비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스키벨은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가 체중 감량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체중, 파운드에 1.3g을 곱하면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몸을 키우는 것과 동일시하지만 몸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고단백질 권장량은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헬스에 따르면 권장 식단 허용량, 알타, 은 체중 1파운드, 약 450g, 당 약 0.36g의 단백질입니다. 체중 감량과 운동 능력은 개인마다 매우 다릅니다. 전문 영양사나 운동 트레이너에게 문의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는 체중 감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단 며칠 만에 체중을 줄일 수 있나요? 단기 다이어트를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쾌한 부작용이나 탈수, 전해질 불균형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웨고비, 오젬픽, 마운자로와 같은 새로운 체중 감량 약물로 빠른 체중 감량을 경험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러한 약물 중 하나가 본인과 건강 상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로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칼로리 적자가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세포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우니를 1500칼로리 정도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무기력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에 있는 카이저 퍼머넌트 내과 의사 줄리첸 박사는 안전하게 체중을 감량하려면 현명한 식단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필수 영양소와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 다양한 통곡물, 채소, 과일, 말린 콩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체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있으며 생각보다 빨리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